오늘도 정리해야 할 물건을 두고 고민합니다. 이건 너무 멀쩡한데. 다시 사려고 하면 돈인데. 이건 애들이 사준 선물. 이 옷은 살을 조금 빼면. 이 신발은 나중에. 이렇게 아무것도 정리하지 못합니다. TV에서 나오는 정리되고 깔끔한 집들을 보면 부럽습니다. 주방과 식탁, 소파 위는 아무것도 없이 깔끔합니다. 도대체 음식은 해먹는 것인지, 젊은 사람들이 모두 사 먹겠지, TV에 나오려고 꾸며서 그럴 거야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이 든 사람에게도 미니멀 라이프가 인기입니다. 미니멀 라이프는 물건부터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불필요한 짐들은 덜어내고 더욱 더 단순한 삶을 지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잡동사니 하나 없는 깔끔한 집안을 보면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지만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 힘들겠다는 생각으로 바뀝니다. 가난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했던 과거에는 많은 것을 사고 소유하고 배불리 먹는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는 정이 있고 덤이 있고 넉넉함을 미덕으로 생각합니다. 많이 사서 넉넉하게 나누고 모자란 것보다 남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죠. 항상 물질적으로 부족했던 어린 시절, 없어서 배고팠고 없어서 서러웠던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게 느낍니다. 아끼고 절약하고 살라고 귀에 닦지 않게 듣고 살아오면서 버리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버린다고 하면 손해보고 뭔가 잃어버리고 나의 추억까지 없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젊을 때는 이사를 하게 되면 조금이나마 강제로 집 정리가 되었는데 이제는 이사도 힘들고 한 집에서 오래 살다 보니 물건들이 쌓여만 갑니다. 정리가 안 된 집안을 보면 어수선하고 보기 싫지만 그거조차도 익숙해지니 이제는 불편함도 잘 모르겠는 게 현실입니다. 창고나 서랍장, 수납칸에는 점점 더 정리 안 된 물건들이 쌓여가고 물건들을 더 이상 보관할 공간이 없어집니다. 식탁이나 소파 위, 운동기구 위까지 물건들이 집 밖을 점령하게 되죠. 그리고 뭐가 어디에 있는지 기억도 못하고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물건을 다시 사기도 합니다.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자꾸 물건을 쟁여놓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이런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내가 집의 주인이 아니라 물건들이 집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 크면 독립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혼자가 되면 내가 사는 집에 짐이 너무 많고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더 나이 들어서 정리하고 치우기 힘들어지기 전에 불필요한 집안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은퇴 후 제2의 인생은 주변을 정리한 후 조금 더 가볍게 여유로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살면서 하나씩 버리고 정리하면 좋을 물건들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꺼번에 정리하려면 힘들어서 하기 싫어집니다. 생각날 때마다 한 가지씩 정리를 실천해 보세요. 필요 없는 물건을 다 버리고 그 공간에 물건의 제자리를 찾아주세요. 물건을 정리하면서 삶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행복한 인생 2막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부피가 큰 가구. 오랫동안 아까워서 이사 다닐 때도 항상 가지고 다녔던 가구들이 있습니다. 멀쩡해서 아까워서 버리지 못한 큰 가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래도록 안 입던 옷들과 이불 등을 정리하고 나면 부피만 차지하는 옛날 가구들은 필요 없어집니다. 이사 다니면서 망가지기도 하고 색깔도 맞지 않아 보기 싫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크고 무거운 가구는 나이 들면 버리기가 힘듭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받기 힘들다면 가구 수거 업체를 통해서 처리해 보세요. 집이 환해질 겁니다. 두 번째, 안 입는 옷. 옷장을 열어보면 분명 손이 한 번도 가지 않은 옷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워서 버리지 못한 옷들이 보이실 겁니다. 망설임이 생긴다면 그건 버려야 할 옷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과감하게 굳은 마음을 먹고 옷장 속 옷을 속간해어 보세요. 옷을 정리하고 나서 쓰지 않는 세탁소 옷걸이도 같이 정리하세요. 안 입는 옷과 모자, 가방, 속옷, 양말, 스카프, 넥타이, 손수건 등 1년 안에 입은 것들만 남기고 정리해 보세요. 유행이 지나고 지금 나이와 체형에 맞지 않아 입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입겠지 해도 절대 입을 일이 없습니다. 옷장 속만 어지럽힐 뿐입니다. 입을 수 있는 옷은 아름다운 가게 같은 곳에 기부할 수도 있고 의류 수거 업체도 있습니다. 전화하면 와서 가지고 가기도 합니다. 세 번째, 신발장 속 낡은 신발. 현관은 깨끗해야 집안에 복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멀쩡하다고 못 버린 신발들을 정리해 보세요. 1년 넘게 안 신은 신발은 필요 없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오래되고 불편해서 안 신었던 변형된 신발은 정리해 보세요. 운동 생리학자 제이슨 카프 박사의 말에 따르면 운동화를 신고 500에서 600km를 걸었다면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운동화가 닳기 시작하면 쿠션 기능이 떨어져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관절과 척추를 늙게 만들고 족저근막의 압력을 높여서 통증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신발 밑창이 다른 운동화를 신고 나갔다가 미끄러지면 큰일 납니다. 네 번째, 오래된 주방용품. 주방에 보면 오래되고 버려야 할 물건들이 많습니다.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 냄비가 아까워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사용하면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오래된 플라스틱 용기는 세균이 서식하고 음식물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리세요. 특히 투명하고 단단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플라스틱에는 환경 호르몬이 들어있어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플라스틱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되고 낡은 그릇도 이 나간 컵이나 짝이 안 맞는 물건도 과감히 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남기세요. 사용할 수 있는 아까운 물건은 중고시장에 팔거나 나눔하시면 됩니다. 배달시키면 따라오는 일회용 젓가락과 숟가락은 환경오염입니다. 나무젓가락 유통기한이 4개월이라는 걸 아시나요? 오래되면 자연스레 부식되거나 변질되어 세균 침투가 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고장난 소형가전. 아마 창고나 수납장 속에 은근히 고장난 가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오래된 밥솥이나 믹서기, 전기포트 같은 주방용품부터 스피커, 시계, 선풍기, 전기면도기, 조명 등 고장나서 평소 사용하지 못하는 물건들이라면 바로 정리하세요. 고쳐 써야지 하면서 그대로 방치되어 자리만 차지하고 집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여섯 번째, 책장에 꽂혀 있는 책. 집마다 세월의 흔적을 모두 안고 책꽂이에 그대로 꽂혀 있는 책이 많습니다. 아이들 어린 시절 샀던 전집 세트, 하다못해 그 옛날 학창 시절에 봤던 교과서, 전공책들까지 버리지 못합니다.
보관하고 있는 책을 버리는 것은 그 시절 꿈꾸었던 꿈이나 나의 열정과 에너지를 버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못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물건에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책들은 중고 책방에 판매할 수도 있고 무료 수거도 해간다고 합니다. 7번째, 유통기한 지난 약. 나이가 들수록 건강기능식품과 약, 의료기구에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약은 처방 후 완치되면 버려야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약통이나 냉장고에 보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발하면 다시 병원에 가서 처방받아 새 약으로 먹어야 합니다. 유통기한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약을 보관하고 먹으면 건강에 매우 위험합니다. 식탁 위, 거실 테이블 위에 있는 건강기능식품들도 유통기한을 살펴보고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깨, 허리 등이 아파서 사게 된 찜질기 및 의료기구 용품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안 쓰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못 먹는 약들은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려야 합니다. 폐의약품 수거함은 보건소나 주민센터에 있습니다. 약국은 수거함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도 있다고 하니 확인한 후 폐기해 주세요. 8번째, 추억이 담긴 물건. 아이들이 어린 시절 그렸던 그림이나 학교에서 가져왔던 여러 가지 물건들을 보관하고 있는 집이 많습니다. 그런 물건들도 사진을 찍어 놓고 보고 싶을 때 꺼내서 보세요. 오래되어 아무도 보지 않는 물건은 시간이 지나도 보지 않게 됩니다. 사진도 앨범을 없애고 스마트폰이나 PC에 저장해 놓고 보관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 했던 취미생활과 관련된 물건들도 현재 하고 있지 않다면 모두 정리하세요. 나중에 다시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보관하지만 지금 하고 있지 않다면 대부분 필요 없는 물건입니다. 추억을 물건으로 남기지 마세요. 언젠가 살이 빠지면, 언젠가 넓은 집으로 이사하면, 언젠가 내가 부자가 되면 그때 써야지 하면서 개봉도 하지 않은 물건들이 집에 많습니다. 언젠가는 언제 올지 모릅니다. 중고로 팔 수 있는 건 팔고 당근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눔해보세요. 나에게 필요 없지만 그 누군가에게 가면 선물이고 정말 좋게 쓰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 남겨놔서 쓰레기가 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단살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살이라는 말은 일본 작가 마마시타 히데코가 쓴 버림의 행복론에 나오는 말로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고 떠날 것은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불필요한 물건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재발견하고 단순한 삶을 추구하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나이 들수록 무엇인가에 얽매여 사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소유와 집착, 집념과 미련,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자세로 오늘을 살 때 변화가 가능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버리고 떠나기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자꾸 채우려 할 뿐 비울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갈증 상태를 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비우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집착은 항상 우리 마음을 강하게 움켜잡고 있어서 물건들을 버릴 때 상당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가득 찬 쓰레기를 버리고 나면 속이 시원하고 개운합니다. 이처럼 막상 용기 내어 이 모든 걸 버리고 나면 개운하고 집 공간도 여유로워집니다. 나 자신에게 집중해 보세요. 지금 현재 나에게 필요한 물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대한 집착을 끊어내세요.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삶의 질에 무게를 두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리란 나를 돌보는 일입니다. 버리고 정리하면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내게 정말 소중한 물건과 그 가치를 생각해 보면서 묵은 먼지는 모조리 털어내고 상쾌한 마음으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살면서 하나씩 정리하면 좋을 물건들과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부피가 큰 가구. 두 번째, 안 입는 옷과 옷장 속 물건들. 세 번째, 신발장 속 낡은 신발. 네 번째, 오래된 주방용품. 다섯 번째, 고장난 소형가전. 여섯 번째, 책장에 꽂혀 있는 책. 일곱 번째, 유통기한 지난 약과 의료기구. 여덟 번째, 추억이 담긴 물건. 꼭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어떤 부분을 버리고 정리하셨는지 실천한 내용을 댓글로 자랑해 주세요. 여러분을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주변의 좋은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합니다.